제11회 서울 배리어프리 영화제 배리어프리 포럼 코로나 시대의 시청각 장애인은 지금 시청각 장애인의 삶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배리어프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조원석 대표님께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석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대표 조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시청각장애인 협회의 대표님이신데요. 그러면은 한국의 시청각장애인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어떤 통계치가 전혀 없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는 한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 정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치고요. 5,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10,000명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은둔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정확한 집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어떤 정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시청각장애인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시청각장애인 되기 전에 시각장애인이었거나 청각장애인, 농인이었던 분들은 자기 자신을 시청각장애인으로 이렇게 인지를 안 하거나 못하면은 이런 분들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일본에서 요번에 이제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2편, 일본 다큐멘터리 2편을 번역할 때만 해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이라는 용어들을 훨씬 더 많이 써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저희가 이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시청각 중복장애인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사실 이 시청각장애인, 시청각 중복장애인 동일한 용어로 사용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직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했고 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10년, 15년 정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와 또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처음이죠. 국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는 처음으로 이 시청각장애인 관련 논문을 쓸 때 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제3의 색이다. 대표적으로 보라색이다, 시청각장애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된 중간색을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보라색을 갖고 우리가 빨강, 파랑, 혼합색 내지는 빨강, 파랑, 중복색 이런 식으로 안 부르잖아요. 얘가 보라색이 빨강, 파랑 두 색의 혼합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은 보라색을 봤을 때 이거는 빨강색하고도 다르고 파란색하고도 다른 제3의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 빨강, 파랑, 혼합색 이렇게 안 부르고 보라색이라는 세 번째 이름을 붙였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청각장애인을 얼핏 보면은 시각장애인, 그다음 청각장애인의 각각의 장애
두 장애를 가진 이제 중복장애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보면 제3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을 중복장애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도 보면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대체로 데프 블라인드,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어떤 멀티플 디서빌리티로 구분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위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 걸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양상들이 있지만은 그 이제 여러 장애들이 합쳐지면서 그 이제 그건 중복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그 이 삶의 방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청각 장애인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두 장애, 서로 다른 두 감각 기능의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둘 중 하나만 손상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제3의 장애, 제3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전에 이제 조용찬 씨라고 저희 그 달팽이별의 달팽이별. 주인공 만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포럼을 보시는 분들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거의 만나보신지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양상들, 그런 설명들이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청각장애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도 많고 또 설명하자면 사실 굉장히 길죠. 근데 저는 어떤 시청각장애인이 되었든 간에 시청각장애인의 상태에 대해서 시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삶이란 게 어떤 거냐, 어떤 상태이냐 라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고장난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삶 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김수상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본방사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에 시작한다. 근데 9시 50분, 55분이 되니까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면은 그 앞에서 화면을 켰더니 화면이 지질거리고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고 또 막 초점도 보이고 스피커에서 지질 소리 났다가 아예 안 나왔다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쵸, 짜증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이게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불안해지고 또 이런 상태가 시청각장애인이 일상에서 평상시에 겪는 그런 어떤 기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청각장애인들한테 뭐랄까요, 이제 고장난 텔레비전을 살리는 제대로 전파가 통하게 하는 어떤 전류 역할을 해주는 게 이런 점화 통역사, 문자 통역사, 수화 통역사 이런 통역사들. 저희는 보통 설리번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삶을 기본적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서 수어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한국어 기반, 그러니까 음성어 기반으로 소통을 하느냐, 또 음성어 기반 중에서도 문자를 갖고 소통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분류가 되고, 또 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장애의 손상 정도 내지는 장애의 어떤 신체
그 감각 기능, 시각, 청각 기능의 어떤 손상 순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중도의 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맨기반 시청각장애인, 영어로 블라인드 오리엔티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반면에 또 농인이 시력을 잃으면은 실명하면은 농기반 시청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가 시청각장애인이 되면서 어떤 이제 접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또 어떤 생활 양식이 생활 환경이 혼재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청각장애인의 삶이 이렇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딱 규정 짓기는 어렵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의학적으로는 병리적으로는 같은 손상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따가 그 조양수님하고도 그 이양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보시면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안내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조은숙 대표님은 그 속기사 분께서 이제 그 글자를 문자를 치시면은 그거를 점자 리더기로 이제 읽으시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아주 그 들리신 거는 아주 좀 그 조금 들리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상태고 제가 만나봤던 이제 조용찬 씨, 저희 달팽이 별의 주인공인 조용찬 씨는 거의 비슷한 그 이제 그 상황이셨고 이후에 이제 만나보실 이양수님께서는 또 농기반을 이제 그 의사소통의 기준으로 갖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이제 인식 이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협회에 대한 인식 말씀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시청각 장애인 자체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실수를 했는데 왜 말실수라고 표현했냐면요 인지도가 이제 사실 생기기 시작한 거죠. 높아졌다라기보다 과거에 비하면은 물론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멀리 100년 전, 50년 전 미국에 있는 헬렌 켈러가 아니라 당장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사실 크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지도가 과연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시청각장애인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통칭해서 아울러 일컫는 이제 맞아요. 표현처럼 들릴 텐데 전혀 다른 제3의 장애가 있다. 예, 이렇게 인지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저희도 이제 이런 문서나 보도 자료를 쓸 때 시각, 콤마, 청각, 장애인 이렇게 써달라고 늘 하는데 언론이나 이제 대부분들 그냥 시청각 장애인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각 쪽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청각 쪽에서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자료를 나가는데 하여튼 중간에 그 중간 점을 찍는다거나 쉼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여러 장애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를 사실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청각장애인을 지칭하는 명칭에서도 아무래도 기존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아울러 일컫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으니까 그거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라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김수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아울러 이룰 때는 가운데 점을 찍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기존에 있던 용어 하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바꿀 필요는 없다. 예, 저는 어떤 이렇게 협회 대표로서 당사자 대표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 얘기를 하시면은 다들 그 어느 순간 이제 사회에 스며드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베리어 프리라는 용어를 영화에 처음 붙여서 베리어 프리 영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못 따라 읽었어요. 근데 10년쯤 되니까 이제 그 여러 문화 분야에서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라는 것이 통칭화되는 이런 시점이 왔으니 좀 더 이제 다들 힘 모아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청각 장애인 단체, 이제 협회를 만드시게 된 동기하고 그러면 협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 자조 모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있는 자조 모임인데 자조 모임, 스스로 자자에 도울 조자 써서 스스로 돕는 모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네.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시청각장애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처음 느낀 게 중학생 때. 우리 이번에 그 상영한 다큐멘터리에 보시면은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이잖아요. 네, 도쿄대학교 교수님이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저희가 뵀었어요. 교수님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뵀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외국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시각장애인하고는 별도의 장애인으로 부르는구나.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앞으로 나도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시청각장애인에 위한 어떤 당사자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단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네. 그게 2007년이었는데 정확히 10년 뒤에 2017년에 제가 손잡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작게 연수도 다니고 하면서 외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둘러봤었는데 그런 이제 노하우들, 어떤 지식들 토대로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청각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수화를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수화를 지금 공부하기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4년 전에는 수화를 몰랐으니까 수화를 할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 농기반 시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수화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 농기반 시청각장애인 한 분, 그 다음에 농기반도 아니고 맹기반도 아니지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비장애인이었다가 시청각장애인 되신 분 한 분 이렇게 셋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한테 수어를 가르쳐주고 점자를 가르쳐주고
또 전문화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곳이 자조 모임 손잡다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손잡다로 이제 자조 모임부터 나아가서 단체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정확히 올해 3월 6일이네요. 올해 3월 6일에 손잡다 총회를 통해서 단체명을 이제 한국 시청각장애인 협회로 하자. 예, 이렇게 이제 논의가 돼서 왜 하필 올해냐? 작년에 저희 이제 손잡다에서 크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또 재작년에는 전국 시청각장애인 대회도 열고 이런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협회라는 이름 감히 부끄럽지만은 이제는 감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용기가 생겼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은 저희 손잡다 한국시청각장애인 협회 전신이죠. 이 손잡다가 지금 일본 전국 시청각장애인 협회의 전신이었던 후쿠시마 사토시 군을 지원하는 후쿠시마 사토시 군과 함께하는 회라는 옛날에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모임을 이제 롤모델로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손잡다 모임은 이제 공부 모임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 단체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비장애인, 설립원 활동가들, 비시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모였다가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현재 한국시청각장애인 협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는 당사자 권익, 우리 시청각장애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실제 목소리 내면서 로비 활동하고 이런 거를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중단된 상태인데 전국 시청각장애인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당사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세상 안으로 우리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불러들이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당사자 역량 강화 자기 내부에 갇혀져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활동,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그 당사자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협회 소속으로만 갖고는 지금 70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훨씬 많은 명단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 나가는 과정인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 그렇죠. 생전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너와 같은 장애인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걸어보자, 같이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선뜻 그 손에 잡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설득하고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하고 이러는 어떤 그 노력의 시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70명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일본의 시청각 장애인 대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들 체육관 같은 데서 되게 그 활동들 댄스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신 걸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그런 분들과 그리시는 이제 그 시청각 장애인의 삶은 그러니까 뭐 대표님의 삶이나 앞으로의 뭐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리시는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방향을 제가 그린다고 그린 게 그린다고 그 뭐 그림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어느 나라를 가나 사실 시청장애인의 삶이라는 게 다 비슷한데, 다만 이제 정부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는지, 또 사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 이번에 다큐멘터리 일본에 네.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일본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테고, 미국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테고, 또 그 밖에 유럽 여러 국가들도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루 다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중에서도 이제 각별히 제가 일본을 이제 롤모델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당사자 간에 특히 대회, 시청장애인 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예, 그런 이제 모습이 뭐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일본의 롤모델을 하고 있고요. 또 가깝잖아요. 그쵸. 오가기도 네. 편하고 또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가르쳐 주신 분도 일본의 그 후쿠시마 교수님이시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제 혼재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네, 원래는 저희도 후쿠시마 교수님하고 좀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뭐 여의치 않았으니 다음에는 언젠가 다 같이 이제 뭐 만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런 온라인 상으로 같이 보는지 해서 다 같이 함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포럼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당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 두 편이 있는데 둘 다 일본에 관련된, 하나는 이제 시청각장애인의 어떤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뭐랄까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시다 보면은 이런 삶도 있구나 라는 어떤 뭔가 신선한 충격이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 시국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이고 가혹한 정책인가.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시청각장애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통해서나 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우리 사회가 시청각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뭉쳤어요. 예, 한국시청각장애인 협회라는 이제 활동으로 시작하고, 또 자조 모임 손잡다도 계속하고 있고, 예,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 갖고 지지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영화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이후 이항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같이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의 그 시청각장애인 협회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원석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향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